전문가님, 오늘 시장이 그렇게 큰 탄력을 받아가지는 못해서 좀 아쉽거든요. 계속 이런 관망세가 이어질까요? 우선은 지수상으로만 보면 이번 주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긴 연휴에 설 연휴에 들어가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있었던 부분들이지만 설 연휴나 추석 연휴 때에는 좀 거래가 한산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거기에다가 연초에 좀 시장이 상당히 좋죠.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말씀드린 종목도 상당히 좀 좋았고요. 그럼 뭐 해야 되겠죠? 인출해서 좀 써야 되겠죠. 그럼 수요일까지 매도를 해야 좀 현금도 인출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긴 연휴를 앞두고 나서 좀 현금화를 하려고 하는 그런 투자자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보유를 하고 그냥 넘어가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투자자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망세가 좀 두드러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내부적인 부분들은 그렇게 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외부적인 흐름으로 보게 되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앞두고 있죠. 이제 오늘은 휴장입니다, 미국 시장이. 거기에서 이제 행정명령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뭐 100건이 넘는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있지만, 아직까지 뭐 시장의 흐름들을 봤을 때에는 뭐 큰 문제는 없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환율이 다시 뭐 요동을 치거나 이런 부분들도 아닌 것 같고요. 수급이 확 꼬인 그런 부분들도 아닌 그런 상황들입니다. 뭐 미국의 10년물 국채도 여전히 안정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면 그냥 종목 플레이로 좀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시장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섹터별로 계속 순환매가 나와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변동성을 좀 보여주고 난 이후에 다시 이제 순환매, 종목별로 순환매가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인데, 오늘 장 초반에 2차 전지 쪽 섹터가 괜찮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죠. 그리고 난 이후에 같이 움직였던 그런 섹터들을 좀 보게 되면 뭐 화학 쪽이라든가 철강 쪽의 섹터들도 양호한 그런 모습이었어요. 이 부분들도 그냥 순환매로 좀 볼 수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거기에다가 금융주 쪽도 순환매가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시장에서 흐름들을 보게 되면 원자력 쪽이 상당히 좀 강한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속속들이 이제 새롭게 부상하는 그런 섹터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점. 그렇게 된다면 기존에 있었던 섹터들이 좀 약해질 수밖에 없겠죠. 새로운 테마가 형성이 되고 있으니까. 그럼 원자력이라는 게 생기게 되면 양자 쪽이라든가 많이 올랐던 섹터들, 이런 쪽이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제약바이오도 조금 약해졌던 그런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고, 그리고 양자 쪽도 약한 그런 모습들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우주항공 쪽도 약하고 재건 쪽도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차익 매물이 출회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시장은 돌고 도는 거예요. 자율주행 쪽도 좀 약하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고민하는 거죠. 나는 올라갈 종목군들을 매수할 거야? 아니면 조정받고 있는 종목군들을 매수할 거야? 이 전략에 따라서 종목의 선정이 좀 달라진다라는 점, 이 부분들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계속 시장이 안 좋다라고 얘기들을 많이들 하십니다. 언제 살 건가 그러면 도대체 2600 넘어가고 2700 부근에 왔을 때 매수를 할 건가, 아니면 조정을 받았을 때 매수를 할 거냐, 이거를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방송 출연을 계속하면서 매수에 대한 얘기들을 계속적으로 해드렸습니다. 12월 저점을 찍었을 때도 매수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지수 더 올라갈 겁니다. 더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조정을 받았을 때는 매수를 하는 게 중요한 부분들이다라는 점, 그리고 24년도에 힘들었던 부분들은 연초 시장에 복구를 많이 해놔야 돼요. 그래야 25년도에 출발이 산뜻하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시장에 참여를 해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관망세 속에서 일부 현금화를 하려는 심리도 우리 시장에 들어와 있을 것이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순환매도 우리가 계속해서 기다려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조정을 받았을 때는 진입하는 관점을 좀 더 유지해보자라고 두 번 또 강조해 주셨습니다. 전문가님과 이렇게 해서 시장 상황을 쭉 살펴보셨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특징적인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 그리고 섹터까지 함께 살펴볼 시간이 됐는데요. 앞서서 시장 브리핑 전해드리면서 에코프로비엠이 오늘 좀 특징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관련한 이야기 조금 더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앞서서 2차 전지 업종을 반드시 매수를 해야 된다, 지속적으로 가져가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오늘 2차 전지단에서 빨간불이 다수 켜져 있습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에코프로 그룹주에 대한 이야기 지난주에 해주셨습니다. 이 에코프로 그룹주에 있는 우려들 우리가 크게 가져갈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한 번 더 또 강조를 해주시기도 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의 향후 전망을 담은 리포트가 유진투자증권에서 나왔습니다.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했는데요. 이러한 의견이 담긴 리포트는 22개월 만이라고 합니다.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시그널로 받아들였고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살펴봤더니 미국과 유럽의 전기차 시장에 대한 우려가 지금 너무 과도하다라는 이야기가 담겨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중국에서 리스크 피크아웃, 그러니까 정점을 찍고 하락하는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전문가님, 에코프로비엠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담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좀 물려있다 이런 분들도 참 많았었는데 이제 바닥을 좀 확인했다라고 봐도 괜찮을까요? 우선 바닥은 나왔다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근데 중요한 부분들은 어떤 부분들을 좀 볼 수가 있냐면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보유를 하고 있다? 맞아요. 맞는데 우선 자, 화면 한번 봅시다. 자, 2차 전지 23년도에 여기 고점을 찍었어요. 23년도 재작년 7월 달이죠. 요때 보게 되면 이 기점으로 보게 되면 외국인 개인 투자자들은 이 파란색 선이 개인 투자자들의 보유 수량입니다. 계속 보유를 하다가 줄이고 있죠. 지금 줄이고 있는 추세예요. 근데 요 1년 기준으로만 한번 봅시다. 요 24년도부터 이렇게 보게 되면 개인 투자자들은 손절이에요. 지금 비중 줄이고 있어요. 근데 이 주황색 선, 이게 외국인들의 보유 비중입니다.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가장 많은 큰 변동이 있는 건 기관이에요. 기관은 이거 손절입니다. 그러면 외국인들이 얘네들을 왜 매수를 할까? 이 부분들을 고민해 볼 필요성은 있지 않나 싶어요. 비단 에코프로비엠뿐만 아니라 포스코 그룹주들이나 2차 전지 전반적으로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투자자들의 수급 주체를 보더라도 최근 들어서 보게 되면 연기금 쪽에 매수세가 계속적으로 들어와 주고 있어요. 1월 달부터. 얘네들이 성장을 못하는데 매수가 들어올까?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계속 언론 플레이가 욕 나올 정도로 그지같이 나와서 그래요. 계속 목표가 하향 또 나올 겁니다. 아마 실적이 4분기 실적 안 좋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섹터들 전부 다 목표가 하향 리포트 나올 거예요. 예전처럼 그렇게 크게 변동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다만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이 우려를 보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당선자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행정명령을 하겠죠. 발표를 한다고 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뭐 IRA를 폐지를 하네 뭐 하네 이런 얘기를 하겠지만 그게 폐지를 바로 할까? 그렇지도 못할 것 같아요. 국내 쪽에 미국 기업들도 수혜를 받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분명히 있으니까. 또 하나는 공화당 텃밭에 공장들이 다 마련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그걸 바로 폐지로 갈까? 그건 아닐 겁니다. 뭔가 이 폐지보다는 보조금에 대한 혜택을 줄이거나 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진행을 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중국하고의 분쟁이 점차적으로 격화됐으면 격화됐지 이게 완화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 2차 전지를 다 막아버리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국내 배터리 쪽까지 막는다? 그건 아닐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주가는 바닥이 나와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이제는 기간 조정 형태로 들어가고 있는데
제가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부분들은 주가는 많이 빠졌고 기저효과에 대한 부분들도 나타날 수 있고 올해는 그리고 원자재 가격도 바닥을 쳤어요. 탄산리튬 가격이 8만 위안을 넘어섰습니다. 7만대 초반까지 있고 6만대까지 깨졌다가 그렇다 이제 8만 위안대까지 올라왔어요. 원자재 가격은 점진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요. 니켈 가격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지금 수익성적인 측면에서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고 전기차에 대한 캐즘이라든가 이런 얘기들도 있지만 왜 전기차 쪽만 생각하죠? ESS 쪽이나 이런 쪽도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다가올 이벤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3월 달에 인터배터리 개최하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뭐 흐름들이 안 나올까요? 또 하나, 전고체, 소형 전고체 쪽에 있어서는 시제품 테스트까지 한답니다. 그럼 전고체 쪽에 있어서의 좋은 이슈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전혀 움직임이 없단 말이죠. 즉, 관심이 아직까지는 좀 덜 받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눈치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는 저점 자리대로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할 매수 포인트를 잡으면 충분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잠깐 좀 차트를 하나 더 보게 되면 자,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꺾이고 난 이후에 역배열이에요. 역배열 구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거의 24년도 때부터 이 3월 달 이후로 21선이 빨간색 선이 21선인데 이렇게 확 우상향으로 한 적이 요 한 번밖에 없어요. 잠깐. 그러다가 확대를 해서 보면 이제 21선이 돌아섰단 말이죠. 그러면 다 마찬가지예요. 에코프로 BM,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 머티 다 똑같습니다. 얘는 만약에 이슈거리가 나오게 되면 이거 장대 양봉을 이런 식으로 꼽아줄 거예요. 분명히. 이슈가 어느 정도 완화가 된다라면 분명히 수급이 쏠릴 겁니다. 이걸 대비해서 개인 투자자들은 저점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하나,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유해 기업 집단에 있어 중국 기업들에 있어서 이제 재료 소재를 못 써요. 얘는 전 구체 쪽에 있어서 수혜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얘기가 전혀 없어요. 얘 또한 마찬가지로 21선이 들어 누웠단 말이에요. 그럼 아무리 못 가도 이 자리대 9만 원 자리대까지는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못 가도.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저가 매수를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란 말이에요. 대주전자 재료가 이렇게 급등이 나옵니다. 2차 전지가 못 가는데 대주전자 재료가 굳이 이렇게 급등이 나올 이유가 있을까요? 없어요. 중형 섹터들이 먼저 스타트를 끄는 거고 이제 종목군들이 다 흐름들이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섹터는 꼭 필히 한 종목 갖고 있어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여러분들께 몇몇 종목군들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 종목 매수하셔야 될 겁니다. 안 하면 후회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올라가게 되면 지금이라도 사도 되나요? 이런 얘기하게 될 거거든요. 그렇게 돼서 물어보면 전 되게 욕할 거예요. 그러하니 지금 분할로 매수를 하시라는 게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얘기고 만약에 모르겠다 뭘 사야 될지 그럼 저 하단 자막에 링크 나와 있네요. 어떻게 참여하는지 이쪽 들어오면 친절하게 다 얘기해 주잖아요. 뉴스도 올려드리고 종목도 얘기하고 근데 왜 이런 것들을 활용 안 하시는지 투자자분들 참 모르겠어요. 그러하니 이쪽으로 많이들 들어오시고 제가 좋은 말씀을 많이 해드릴 거고 종목 얘기도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설날을 눈앞에 두고 있죠. 제가 상황을 봐서 이곳에서 설날 선물도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2차 전지와 관련해서 또 하락을 점치는 리포트가 나올 가능성도 남아는 있지만요. 앞으로 수익성이 개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각종 이벤트도 남아있고요. 또 실적도 개선될 요인들 포착되고 있다는 점 전략으로 전해주셨는데요. 앞으로 분할 매수 관점에서 이 포트폴리오의 2차 전지 종목들을 꼭 가져가셔라라는 조언까지 더해주셨습니다. 어떤 종목 담아가야 할지 모르겠는 분들께서는요. 하단 자막을 참고하셔서 정재훈 전문가님과 함께 가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전문
전문가님께 몇 가지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에 대한 상담도 좀 더 요청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종목은 솔루스 첨단 소재입니다. 12,3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20%의 비중을 가져가고 계십니다. 2차 전지 소재 부품 관련 기업인데요. 오늘 굉장한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의 24%대의 강세, 현재는 25%까지 그 강세폭을 더 확대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용 동박 판매 물량이 60% 이상 성장하고 또 올해에도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왔는데요. 전문가님, 솔루스 첨단 소재 하락 추세는 사실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도 매수가까지 좀 도달이 가능할지 지금의 급등세를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자, 제가 좀 전에 에코프로비엠을 얘기했을 때 뭐라고 얘기했죠? 한번 뽑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솔루스 첨단 소재 한번 봐보세요. 얘도 마찬가지로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에요. 12,300원에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프로그램에서 계속 뭐라고 얘기해요? 반등 시 매도하세요라는 얘기를 하나요? 아니면 추가 매수를 하시라고 얘기했나요? 계속 추가 매수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종목분들 다. 왜? 지수 반등이 나올 거니까 그만큼 저는 시장이 아직까지는 죽지 않는다라는 거고 반등이 많이 나올 거다라는 거를 예상을 하기 때문에 종목군들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 추가 매수를 하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얘도 지금 보면 21선이 지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란 말이죠. 근데 거래량이 없어요. 그러하니 매수를 못해요. 인정, 이해해요. 언제 올라갈지 모르겠고 2차 전지 안 좋고 그런 상황에서 거래량까지 없어. 인정. 그럼 여기서 사지를 말든가. 만약에 샀다라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시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21선이 돌아섰으니까 이 자리대에서 매수를 할 수가 있단 말이죠. 추매를 이미 했었어야죠. 그러면 수익 났겠네. 자, 또 하나. 여기서 보게 되면 21선을 횡보하고 있고 61선 지지를 하고 있으면 요걸 뚫게 되면 요 121선, 241선이에요. 요걸 우리가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요걸 뚫어버리게 되면 이렇게 움직인다고요, 종목군들이. 자, 지금 시청하시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거래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러한 모양새를 가지고 있다, 내 종목이, 그럼 추가 매수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런 거에 반등이 나온다고요. 즉 지금은 추매 타이밍 늦었어요. 조정 받았을 때 해야 되고 지금 갖고 있어도 매수가 위로는 올라올 수 있으니 좀 기다렸다가 매수가 위에서 매도를 하시고, 나는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하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 추격 매수예요. 만약에 한다라면 10,000원대 초반이나 이때 추매를 해야지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하니 보유하고 있는 것만 보유해도 매수가 위에서 충분히 매도할 수 있다. 더 가져가라.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